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시장 흐름은 별로였지만 그래도 프리어사 AI 관련된 신규 테마가 이렇게 좀 등장을 하면서 조도를 하는 이런 하루였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나 DSC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4x4 이런 종목들 보면 죄다 점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어렵고 주도 테마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출발부터 점상이다 보니까 제대로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물론 조선주 이런 종목들은 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솔직히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죄다 깨진 상황이었잖아요, 출발부터.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투자를 한 상황에서 또 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주들도 이제 매매하기가 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나와이비를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나와이비를 한번 매수해 본 다음에 다음날 2%든 3%든 짤 수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챙기겠다는 마인드면 나쁘진 않았다. 다만 정석적인 매매 방식이라면 분명히 매수기는 줘요, 대장주들도. 그래서 이렇게 점상을 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격인 종목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제일 빨리 그리고 시세가 제일 빨리 이제 그 높게 날아가는 종목, 그런 종목들 택해가지고 내일 상한가에 친다고 보고 따라붙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돌고 있죠. 유레노테크가 펫배터리 관련된. 근데 신기한 게 유레노테크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세비캔 같은 종목도 수급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기했어. 같은 섹터거든요. 펫배터리 관련주예요, 같은. 그리고 나폭도 거진 비슷한데 얘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세비캠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시총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가 유네너테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매도하고 이와 비슷한 종목들, 나폭이 크게 진행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은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가지고 매매하시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나폭해서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한 방식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금 같은 장세, 현재 같은 약간 주도주가 실종된 형태의 장세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JMB 같은 경우도 예상대로예요. 예상대로 제가 6,400원, 300원이라고 했나 400원이나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6,300원이든 400원이든 여하튼 그 손절 라인을 잡으셔서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끌고 가신다면 앞전 고점 돌파는 넘어갈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그린텍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거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 제가 이제 저녁 때 말씀드렸고, 다음날 밀리게 됐을 때 공략하셔라. 밀리게 된다면 꾸리니까 공략하시고, 이제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다, 매도 관점을 보셔라. 그래서 어차피 단기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면 매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유형은 7270원 넘겨요, 보통은. 이렇게 기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기다가 결국은 넘기는 모양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매번 이제 매일 방송을 하진 않을 거예요.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매일 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은 시장 흐름이 조금 안 좋으면 간격을 좀 조정하면서 방송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제가 매일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적당히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그리고 DIC 죄송합니다. 그래서 DIC 같은 경우로 제가 뭐라 했나요? 마이너스 5% 이하로 밀렸을 때 공략하셔라. 근데 이제 전일은 마이너스 5% 이하로 밀리지 않았으니까 매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어때요? 마이너스 5% 이하, 마이너스 6%까지도 밀렸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겠죠.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라. 근데 원래 이 종목은
5,650원 넘겨야지 정상이 종목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앞전 고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하셨다 그러면 또 밀리게 된다면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더 고점 돌파는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사실 들고 온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마이너스 5% 이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상방으로 변동까지 떴다면 사실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되잖아. 금일 시장은 좋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도하시면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더 이상 제가 언급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무료톡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무료톡일 때 제가 1월 31일 날 코닝 오토메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2월 5일 날 셀바이텍 셀바이오 휴먼텍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닝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역시나 강하게 로봇 관련주라 해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왜냐면 같은 로봇 관련주다 하더라도 들 들어온 종목도 있잖아요. 수급이 뭐 이따가 또 로봇 관련주를 또 설명드릴 건데 수급이 들 들어온 종목들은 당연히 추가 시세가 나옵니다. 왜냐면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코닝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무료톡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금일 역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셀바이오 휴먼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괜찮은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물론 앞전 고점 돌파를 예상하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하지만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짧게 수익 나오면 그냥 매도하셔라. 종목은 매일매일 뭐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외에서는 또 XM도 있고, 사실 XM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다 밀렸을 때 매수하셔서 밑꼬리 달린 양봉 나왔고 다음날 뭐 시초가가 뭐 1%일 경우 이제 시초가 나온 다음에 이제 또 밀리는 형태로 나오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상을 벗어나는 경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대량관에 실린 다음에 조정 나온 다음에 N자형으로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형태가 정상적인 형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역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척 하다가 근데 241선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21선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좀 더 만약에 매도를 안 하셨다면 한 번 더 기다려 볼 만은 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 대략 한 2000 대략 241선 뭐 살짝 이탈될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래도 2080원 이하로 밀린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가진 못하는 거예요. 좀 기간 조정 거쳐서 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요즘 패턴이 어떠냐면 봐봐요. 파이버 프로를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만 이렇게 실려 있잖아요. 매도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이후에. 그런 다음에 결국은 고가 돌파가 나오는데, 웃긴 거는 이 라인에서도 바로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신고가까지 나와서 악선 매물, 대량 거래량으로 악선 매물 다 먹은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방 흐름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 거쳐서 거의 한 달간 거의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앞전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거래량과 이제 이평선 수렴, 그다음에 복 모양을 보면 이런 간단 데이터를 보면 초에 주가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엑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량 거래량 실려서 앞전 고점 강하게 넘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뭐다? 한 달 이상 고생할 수가 있다. 나중에 이게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이상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앞전 고점을 넘길 수가 있다. 요즘 이런 패턴이 너무 많아요. 수급이 아무래도 시장에도는 그 들어오는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력이 막 와거저거 바로바로 올리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물론 세력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매수해서 어떻다? 고가에서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계속 자전거래하면서 올릴 땐 올리고 밀 땐 밀고 개인들 물량 받아내면서 개인들이 못 따라오게끔 최대한 못 따라오게끔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떨구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 얘들은 뭐 수익을 바로 보나 안 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설정한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밀고 올려도 상관없단 말이야, 세력들 입장에서.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지. 왜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일
한 일주일 이내로 내가 이 자금이 일주일 이내로는 좀 벌어야 되는 자금인데, 그 뒤에선 생활자금을 써야 돼, 보통은. 어, 근데 세력들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긴 다음에 어차피 자기네들은 목표하는 가격만 보내버리면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든 뭐 바로 올리든 뭐 이렇게 기어서 올리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이렇게 밀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굳이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렇게 내 생각과 달리 움직인다. 그럼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적당히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스피언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음날 거의 7%대로 이렇게 뺐어요. 다만 이 종목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XM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면 XM은 이미 고점 돌파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는. 근데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 직전이거든요. 앞전 이제 얇게 깔려놓은 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물론 뭐 여기 앞전 이것도 고점 아니냐, 이거 돌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최근 6일 내에 이제 형성된 고점이죠. 그래서 아직 돌파도 나오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앞전에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실린 게 이거 하나잖아요. 이나 이젠 11월 29일 날 형성된 대량 거래량 매물대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거의 매수 거래량만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하방으로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꺾여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나오면서 강하게 한 방은 간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인스피언 같은 경우는 보호해수 물량이 6개월치가 많단 말이에요. 거의 80%가 거의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보호해수 그 기한이. 근데 6개월이 지나면 매물이 또 나오죠. 근데 아직 6개월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악성 매물이 나오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는 종목이다, 바로. 그래서 만약에 6개월에 그 매도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달부터는 끌어올려 주는 게 맞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계속 올리고 이렇게 밑으로 밀었죠. 계속. 근데 이번은 미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힘들게 대량 거래량 실려가지고 이 앞전 거래량 먹어가면서 대량 거래량 실려서 보내버린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살짝 밀면서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기다가 N자 모양 만들어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주면 다음 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딱히 XM이랑 달리 이 종목은 좀 지켜보셔도 된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5% 보여드린 것처럼 어차피 거래량이 제대로 실린 종목들은 쉽게 죽지는 않는다, 요즘은.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한 4종목 정도 가져와 봤어요. 3종목이 기초인데 한 섹터에 이제 같은 종목을 제가 2종목을 그냥 좀 활용해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왜냐면 이번에 14일에서 16일에 그 메넨 안보 회의가 또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이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일에는 또 이제 특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이제 특사가 우크라이나 이제 방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20일이면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다음 주 내로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좀 뭐 있나요? 대동기어 있고 대장주죠. 대동기어는. 근데 대동기어는 지금 완전히 뭐 대장 거래하고 계속 먹어가면서 끌어올리는데, 물론 추가 시세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얘는 너무 과도해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고, 대동기어보다는 사실 대동이 제가 봤을 땐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 고점 돌파를 지금 넘긴 상태고, 그리고 또 SG라는 종목이 있어요. SG라는 종목도 지금 팔팔하게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뭐 관련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SY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하게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 뭐 방송에 보면 뭐 대체로 그런 그 홍보에 뭐 뜨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을 많이 말을 하더라고, 대동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동도 갈 거 뭐 다 같이 가겠죠, 한 방은.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종전이 된다 하면 사실
그날은 그 시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슈화가 된 다음에 이제 중전이 된다고 한다면 이내만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거지. 그 뒤에서는 이제 죽을 확률이 크거든요. 시세가 끊을 확률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현대 에버다임이 그래도 좋아 보이거든요. 그냥 제일 깔끔해 보여요. 현대 에버다임이 그래도 종목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종목이 매매하기에는 제일 좋아 보인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 보더라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좀 그어 보더라도 이 앞전에 먹을 만한 매물대가 보이잖아요. 이 종목은 추세선을 간단히 긋기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먹을 파이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밀리든 뭐하든 뭐 내일이라도 뭐 하락이 나오든 뭐하든 이 상방까지는 분명히 좀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밀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담고 좀 끌고 가시는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난 정말 리스크적인 걸 아예 지우고 싶다. 그러면 3일 CN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서 상한가 한번 치고 다음날 20% 이상 단기적으로 한 거의 50 하면 5% 정도 수급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 뒤부터는 또 밀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이 두 개 부분에서 나온 거래 대금만 하더라도 200 한 3, 40억 됩니다. 거의 250억 정도 돼요. 근데 그 뒤에서 나오는 거는 한 30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밀면서. 그래서 시간으로서도 더 밀었더라고요. 보니까 좀 조금 물량이 쬐끔쬐끔 나와가지고 1.31% 밀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슈 관련해 가지고 뭐 나온다고 한다면 이 종목 안 가겠습니까? 이 종목도 전 간다고 봐요. 그리고 하방으로 크게 내릴 자리가 없어요. 세게 못 미릅니다. 거의 다 리셋돼 버렸잖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방은 나와요. 정고점 돌파 바로 안 넘긴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믿고 있다는 형태로 장단부 한번 나오겠지. 단기적으로 뭐 여기 고점까지는 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물론 보내지 않고 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리스크 많이 해봐야 한 마이너스 5% 이내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 이내니까 그거 감안해가지고 매매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 주식을 매매할 때는 리스크를 감안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는 현대에버다임하고 3일 CNS를 봅니다. 두 종목 일단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선업. 조선업 같은 경우도 오늘 아주 그냥 날라갔죠. 하나, 오션. 아주 그냥 고점에서 또 팔팔하게 이젠 장대 한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고점에서 장대 한봉이 나온다는 거 이제 곧 마무리 한다는 얘기야. 곧 설거지 한다. 근데 제가 이제 실적도 이런 종목들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요. 항상 뭐 느끼는 거지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가는 형태. 보시면 실적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얘네들보다는 사실 얘네들 뭐 시총이 뭐 27조 원, 뭐 그 하나오션은 19조 원 막 그러는데 저는 이런 종목도 보는 것보다는 STS 엔진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STS 엔진은 시총이 아직 5,292억이고 실적으로 그냥 계산해 봤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HD 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을 실적으로 그냥 대입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STS 엔진하고 그냥 단순히. 그러면 STS 엔진은 사실 지금 5,200억이 아니라 1조 원 이상은 돼야 돼요. 시총이.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시총이 현재 실적이랑 대비했을 때 1조 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STS 엔진은. 그리고 차트 베이스로 보더라도 뭐 상대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보다는 많이 오른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해볼 만해요. 그래서 매매를 많이 하신다 한다면 이젠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이젠 어떻다? 장대한바 한번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적당히 장대한바 한번 나오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수익이 나오면 매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교를 했을 때 실적에 비교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차트상으로도 들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방은 나온다. 하방으로 미는 것보다는 상방으로 한번 더 시세가 솟구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복 관련주예요. 노복 관련주도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한 번씩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SK입니다. SK고 얘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 SN코어 같은 경우도 요 근래는 제일 좋은 실적 흐름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시면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작년에 엄청나게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번엔 영업이익, 순이익이 또 흑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또 점수를 줄만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끝나겠냐? 그건 아니다. 제가 봤을 때 내일 정도 한번 밀린다면 내일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지만 내일 정도 많이 밀린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은 매수해볼만 해요. 살짝 음봉 많이 잡히면 제가 봤을 때 장대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안 들어온다, 살짝 단계별로 들어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종목이 나한테 1% 이상의 2%, 3%의 수익을 줄 수 있다. 확실히 그거 한번 들이대 보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확률이 높다 하면 들이대 보는 거니까.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시간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